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람도 매섭습니다. 그래서 겨울옷 꺼내 입으심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연의 순리라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한 것이 인간임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하늘이 원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죠. 슈퍼탱푼 하이에너로 인해서 무려 12,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숨진 필리핀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40%가 어린아이로 추정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위력이 시속 300km로 달리는 차에 치였다고 하는 정도인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베트남 쪽도 피해를 입고 있어서 속속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사회가 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나서야 되겠죠. 그런데 정치권은 여야 대표가 해동했지만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대치정국 제대로 풀릴 기미가 여전히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새로운 내정자가 정해졌지만 검찰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수사 외압이냐 항명이냐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또 윤석열 전 지청장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또 징계에서 빠진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로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짧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스 또는 노로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의견 덧붙여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검찰청의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 동의하십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대검찰청의 윤석열 전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 동의하십니까? 입니다. 예스 또는 노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식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또는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2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세이카야신 우리 자기 최신 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검찰로 가보죠. 오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징계를 청구했죠. 네, 예상했던 대로 모범 답안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대검 감찰본부는요,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지휘 없이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이었죠.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그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또 수사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도요, 같은 혐의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요, 감찰위원회 권고와 국민 여론 그리고 검찰 내부 의견 등을 감안해서 이들 2명에 대해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는 법무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오늘 검찰이 발표하면서 국민 여론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휘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죠? 그렇습니다. 조영곤 일단 오늘 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면서도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했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검찰본부, 하지만 마찰을 빚었던 조영곤 지검장 그리고 이진한 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중앙지검장까지 사퇴했는데요. 검찰 내 공백이 너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인사상의 공백도 너무 크지만은 검찰 자체 내에 서로 다툼이라고 그럴까요?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참 쉽게 해소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안팎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검찰 위계 질서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또 조영건 이 검사들에 대해서 시대 상황이 낳은 피해자다 이런 또 안타까움을 토출하는 목소리도 또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 네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새누리당은 내부 결재를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은 수사를 제대로 하고자 한 검사는 쫓겨나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정상적으로 생각할 국민은 없다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이 검찰이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벗어나게 될지 그때가 이제 정치 검찰이라는 꼬리표를 이제 떼게 되는 때겠죠. 네, 가능할까 싶습니다. 네, 가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는 듭니다. 네. 네. 앞서 검찰 이야기 들었는데 또 답답한 건 역시 국회인데 국회로 한번 가보죠. 국회가 어떻습니까? 마비 상태는 아닐 것 같기도 한데, 네. 돌아가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약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여야간 다시 심각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특검을 요구한 상태고요. 특히 오늘부터 3일간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인사청문회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국회를 뇌사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예결산 처리나 법안 통과 이런 문제들이 하루가 급한 상황이겠죠. 국회가 이렇게 중단되다 보니까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그리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라는 걸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이전에 이분들은 종종 따로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숙제를 잘 푸는 학생들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국회가 중단된 건 아니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네, 인사청문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만. 네. 네. 새누리당이 황우여 대표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만날 때 떡도 가져가고 또 화분도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네. 새로 정식으로 이제 천막을 접고 업무를 시작하는 거 환영한다는 입장에서 인사차 갖는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아마 선물을 들고 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한길 대표가 떡 대신에 제대로 된 이런 것을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자, 인사청문회는 돌아간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파양을 겪었어요. 그렇습니다. 야당의 후보 군기 잡기 일환으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오늘 황찬현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야당 위원들은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맹폭을 가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명을 좀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적극 엄호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인사청문회 기본 메뉴들이 있죠. 병역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증여세 의혹 제기에다가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인맥 추궁까지 메뉴가 참 다양했습니다. 일단 황 후보자는요. 고도근시 때문에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감사원 독립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황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견제기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항상 보면 인사청문회 때는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병역 문제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상회담 회의로
유출이냐 폐기냐 뭐 실종이냐 이 단어들이 좀 언론마다 다른데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1일에 대화록 초본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이지원을 통해 메모를 남겼다는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배석했던 조명근 비서관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다면서 NLL 문제를 내가 임기 중에 해결한다고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일부 잘못된 부분을 수정 지시했다는 건데요. 당시 실제 배석했던 조명균 전 비서관도 역시 초본에서 잘못된 표현 그리고 화자가 바뀐 경우 등을 관례에 따라서 수정한 것이라고 검찰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초본의 수정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숭례문 부실복구 논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숭례문의 부실복구를 포함해서 문화재 보수사업 관리 부실 등과 관련한 문화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 커넥션이나 그로 인한 문제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발언은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의 첫 일성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선 관련 의혹, 관련 원샷 특검 요구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부실 문제 참 이게 뭐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요. 네. 네, 없는 데가 없죠. 이런 네. 커넥션이요. 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3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도심 곳곳에 이동 차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거의 전 구간이 밀립니다. 구리 시계부터 종암 분기점까지 도심 쪽으로 긴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가는 길 종암 분기점부터 정릉 터널까지는 정체입니다. 반대 성수대교 가는 길도 성산 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는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외곽으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성수 분기점부터 중랑교로 지나 지금 창동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는 수락 지하철부터 월계 1구까지는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과 대화록 수사 등으로 전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뜸하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개헌 추진 모임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입니다. 네, 그동안 참 여야 대치 전국인데 뭐 여전히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야 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요. 네, 아직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 합의됐다라는 건 아직 듣지 못했는데요. 네네. 여하튼 이렇게 여야 정치가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야 대표가 만나고 있다는 것은 우선은 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야가 잘 합의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네, 여야 대표가 만나더라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워낙 커서 합의점 네.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만만치 않아요? 청와대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굉장히 무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풀릴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반응이라는 건 어떤 걸 기대하세요? 아무래도 여당이 청와대의 어떤 그 의견이랄까 의사를 굉장히 그 달리 표현한다면 눈치를 본달까 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19대 국회에서. 예. 특히 올해 들어서. 네. 그래서 여당이 좀 청와대 건의도 하고 네. 때로는 요구도 하고
이렇게 돼야 네. 여야 정치가 좀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야당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청와대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일체 이 여의도 정치하고는 상당히 좀 무관한 네. 것처럼 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야당 입장은 특히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회담이 끝났고 성과 없이 끝났다는 논평들이 여야 양쪽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밑 접촉은 이어지겠죠? 네, 아무래도 물밑 접촉이 없다면 너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네. 아마 물밑 접촉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오늘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하자마자 파행을 겪었죠? 네, 자료 요구가 미진하다 해서 파행을 네. 겪고 있는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통과는 될까요? 그건 아직 낙관할 수 없는데요. 특히 네. 이번에 청문회 대상자들이 네. 전부 다 좀 여러 가지 곡절을 겪은 끝에 새로운 후보자가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상당한 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감사원장 내정자가 처음에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따끔한 지적들을 많이 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회 관련법에 의하면 국가 안보에 준하는 뭐 그런 위급한 사정이 없는 한은 자료 요구에 충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네. 이게 예전부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문제로 이번에도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지속된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될까요? 강력한 제재 규정이 좀 이건 국회가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요. 네. 자료 요구를 충실히 안 했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강력한 어떤 제재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입법도 굉장히 좀 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차제 여야에서도 이 예. 국회 권위가 그 정도 없었다는 거죠. 네, 네. 네.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런 걸 만들면 될 텐데 왜 못 만들고 있죠? 여야 간에 이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네. 서로 정파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될 텐데. 예. 우리 정치가 아직은 그 정파 간 이해관계에서 네.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개헌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개헌 추진 모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한동안 이야기가 나오다가 쑥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이유는 뭐죠? 네, 지난 2월 달에 여야 의원들 한 109명, 110명가량 되는데요. 예, 예. 올 봄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가, 예. 국정원 선거 개입 댓글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무슨, NLL 관련해서 대화록, 유출, 공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예. 여야가 지난 여름부터 굉장히 심하게 이제 대립 갈등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와중에 저희들이 개헌을 하자고 네. 이렇게 꺼내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감사가 이제 곧바로 이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제 예. 정부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이 개헌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여야 의원들 뜻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한 40여 명 정도가 네. 어제 그저께 이제 지난 주에 처참 모임을 가졌습니다. 역대 우리 헌정 사상에서 보면 개헌 이야기는 야권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민주화로 가는 헌법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좀 특이해요. 이번에는 이제 87년 체제 직선제 개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는데요. 예. 많은 이제 정권 교체도 해보고 여야의 이제 대통령들이 번갈아 가면서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특히 전직 국회의장이나 다선 의원일수록 이 여야가 상생하고 협력하고 양보하는 타협의 정치가 굉장히 어렵다. 네네.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을 많이 갈아치웠습니다. 예. 거의 반수를 갈아치우는 나라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듯이 격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돼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권력 구조의 문제가 있다. 특히 대통령 단임제. 네. 네,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네. 일테면 여당은 정부의 대변인 역할, 예. 또 야당은 싸우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두 종류의 국회의원으로 갈라져 있다. 예. 여당, 정부의 또는 청와대의 대변하는 여당 의원과 예. 투쟁하는 야당 의원. 그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에 뜻 있는 의원들은 다
이 권력 구조를 좀 개편하자. 네. 이런 생각을 17대, 18대, 19대 네. 지금까지 저도 10여 년 국회의원하면서 늘 네.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바로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해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네. 우리 권력 구조가 문제 있다. 그래서 정쟁을 하니까 헌법을 고쳐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에서는 또 이 단임제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낫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좀 상당수의 의견을 이제 집약시켜 보면요. 예. 특히 전직 국회의장 했던 분들, 뭐 예를 들자면 김원기 의장이나 김영호 의장, 국회의원은 다 단연간 하신 분들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권력 구조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예. 또 입법론적으로도 OECD 국가가 34개 국가인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권력이 집중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네. 미국은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각 주에 분권이 돼 있고 또 의회 정치, 의회가 중심이 돼 있고 네.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회가 권력의 중심축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경험칙상으로도 5년 단임제 이게 늘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불행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또 정권 말기에는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사법 처리되는 경우가 늘상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여야는 뭐 늘 대립과 갈등이 그것도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늘 대립과 갈등이었습니다. 지금도 네.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경험적 측면이랄지 또 입법예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없다. 네. 그래서 18대 국회에서도 180여 명, 과반수가 넘는 180여 명 의원이 네. 미래헌법연구회를 결성해서 한번 바꿔보자 했는데 예. 뭐 그 다음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또 이제 뭐 일부는 줄서기도 시작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대통령 그 선거에 몰입되다 보니까 네. 부야무야 되고 늘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4년제 대통령 중임제 이런 네.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건가요?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대체적으로는 이 단임제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좀 분권하자. 예. 그러면 총리를 국회에서 뽑자. 총리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허수아비 아닌가. 네. 뭐 거기도 물론 정도 차이가 늘 있어 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대통령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운 나라다. 네. 도대체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방적으로 몇 년에 한 번, 뭐 4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와서 연설하고 휙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네네. 청와대에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불러서 밥 먹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네.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나라다. 예. 이런 점에서 이제 4년 중임제 또는 분권형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록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을 수정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던데요. 그 내용도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대화록 이 야당 측 열람단장을 하고 현장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대화록 찾으러.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화록의 원본인격인 녹음된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것을 국정원에다가 다음 대통령이 보도록 남겼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은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게 그거 하나로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그것을 풀어서 쓴 대화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녹취록. 이 녹취록을 조금씩 이렇게 부적절한 표현들, 일테면은 무슨 자의적, 그것을 자위적, 남측의 지도자 이런 것들을 조금 부적절한 표현들을 고쳤고 또 NLL 관련해서도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다. 네. 그래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NLL 문제를 임기 중에 해결할 것처럼 잘못 비춰질 수도 있으니 이것을 좀 진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한 것 아닙니까? 보완하고. 네. 그리고 그 원본은 언제든지 녹음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예. 후대에서 또 후임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왜곡시킬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네. 녹음된 파일을
만일에 그럴 의사가 있었다면 녹음된 파일을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예. 원본격인데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한은 뭐 전혀 저는 그럴 의도가 없고 처분을 갖고 수정한 정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열람이 야당 측 간사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대화령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 내일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소환되지 않습니까? 네, 네. 기본적인 검찰 조사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김무성 의원을 이제 뒤늦게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아마 서면 조사 계획을 세웠던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서면 조사하려고 했다가.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의원을 소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김무성 의원을 소환하겠다 한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소환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지금 검찰이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 힘 있는 자 늘 검찰이 그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힘 있는 자에게 뭔가 아량을 베풀고 대선에서 졌다거나 야당에게 가혹하게 한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뭐라고 발표할지는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검찰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줄 것을 저희들은 뭐 부탁하고 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 검찰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대를 좀 하고 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처음에 검찰이 서면 조사만을 이렇게 의도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처음에 검찰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면 조사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긴 것 같아요. 뉘앙스가 풍겼다. 네. 구체적인 증거를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질의가 오갔는데요. 나중에 네. 이제 서면 조사를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네. 그건 서면 조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그 응답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국정원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조용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또 윤석열 전 팀장은 이제 징계와 관련해서 지금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런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는데요. 이 감찰 조사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감찰에 그쳤다. 이 감찰의 본질은 이 사건 거대한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을 수사하는데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나머지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이 거대한 국가 권력기관을 국정원을 수사하는데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전혀 감찰하지도 않고 예. 그야말로 지엽적인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것 절차를 위배했느냐 말았느냐 여기에 그쳤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감찰하지 못하고 청와대 외압이 있었느냐 또는 법무장관의 외압이 있었느냐 또는 방해가 있었느냐 아니면 서울중앙검사장의 외압이 있었느냐 방해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감찰을 제대로 못했다. 그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감찰로 윤석열 팀장이 규정을 위반했느니 말았느니 왜 했다면 왜 그랬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본질적인 감찰은 못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헌 추진 모임 야당 간사인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이죠. 대검찰청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 동의하십니까? 인데요. 문자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064님인데요. 징계 당연합니다. 사석에서 보고는 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두루뭉실 간보기 식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6855님은 저는 노입니다. 정의를 위한 검찰인데 정치에 좌지우지 된다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음표 붙여서 주셨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도 몇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대검찰청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 동의하십니까? 인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노몽드 디플로마티크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인터뷰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듣기에도 지겨울 정도로 여야 대치정구 여전하지만요. 그래도 국회가 일은 합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황찬현 감사원장을 시작으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많아서 이번 청문회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 중앙인사위원장이자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장인 조창현 석좌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감사원장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들어갔어요. 네. 혹시 네. 이 관련해서 보도들 많이 보셨나요? 아침에 조금 보다가 말았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예. 네. 왜 보다 말하셨나요? 글쎄, 파행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오전에는 파행했다, 오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료 못 봤습니다. 네. 네. 청문회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서 오전에 파행이 됐다가 또 이제 감사원장 후보자죠. 황찬영 의원, 감사원장. 근데 근실로 인해서 병역을 면제받았고 관련된 기록 문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 거부권, 뭐 기타 업무 경비 사용 내용 이런저런 이야기 갖고 해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런 자료 제출 거부, 뭐 답변 거부 이런 거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그러냐면은 검증을 받을 사람이 네. 자기가 이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나 설명을 본인이 그걸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기 감사원장 후보자로 이렇게 내정된 정도면은 그런 거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마치 변호사도 저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해도 네.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손해를 입혔다 네. 하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고가 그걸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관련된 법규가 아주 센 게 호된 그런 법규가 없어서 뭐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것은 법규를 탓할 게 아니라 그 네. 상식선상에서 해결될 문제지요. 의혹이 생기면 아니 친구 간에도 의혹이 생기면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지. 그래도 내정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큰 뭐 혼을 안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안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의혹은 더 커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서로 이제 힘이 센 사람이라 이렇게 그냥 통과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의심하겠대요, 사람들이. 그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감사원장이라면 우리나라에서 4번째인가 5번째로 힘센 자리인데. 네. 그건 반드시 무슨 권력을 가져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그 일이 잘 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요. 그러면요. 네. 그게 무슨 경찰서장도 아니고. 네. 누가 감사를 했을 때 아이고 저 감사원 못 믿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네. 국민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 궁극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와 존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네. 알아야 돼요. 공직자들이. 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안 내도 크게 뭐 벌을 받지 않는 이런 법규, 우리 현행 법규가 문제가 될까요? 아, 자료 제출을 안 해서 무슨 처벌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국회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청문회를 통과해서 표결을 해가지고 찬성표가 많이 나와야 감사원장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국회 의결이 해야 되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러려면 자기가 그걸 변명할 의무가 있죠.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걸 면제해 준다고 해가지고 서로 힘으로 면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혹은 계속해서 남는 거거든요, 그게. 예. 예를 들면 이분의 경우에서 근시에서 근시가 나왔다는데 그러면 그 무슨 기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시를 받았을 때는 언제고 이 법관으로 임명됐을 때는 신체 검사 물론 했을 텐데 만약에 근시 때문에 군대를 못 갈 정도면 네. 그런 분이 또 어떻게 법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못 읽을 테니까. 그래도 개인의 그 신체에 관한 정기 검진이니까 또 꺼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공인 아닙니까? 아, 공인이다. 네. 그러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잘못된 게 있어? 나도 근시인데. 네. 근시를 뭐 숨길 게 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원장, 특히 감사를 하는 곳이죠. 행정부 감시감독.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의 독립성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죠. 독립성과 중립성. 다시 말하면 외부 압력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네. 아는 사람이 부탁한다든지 높은 사람이 부탁한다든지 예. 혹은 누가 협박을 한다든지 할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요. 가지고 있어요. 예. 적어도 감사원장쯤 되면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정치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런 만한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원래 뭐 인사가 나면 항상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뭐 같은 지역 출신이다라고는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마산과 진주 출신이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상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지역. 왜 어쩔 수 없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떻게 한 지역 사람만 가지고 구성해져 있어요? 안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개인 회사도 아니고 무슨 개 모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부 아닙니까? 인사를 하다 그 좋은 사람을 고르다 보면 또 그쪽으로 쏠릴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갖다가 각 지역별로 뽑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장관이나 혹은 공직을 뽑을 때 예. 무슨 숫자를 가지고서 할당은 안 하더라도 네. 상식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갖도록끔 인사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그 외국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지도자의 책무에도 정말 중요한 포스트는 또 핵심 자기 국정의 철학을 공직에 대한 잘못 생각이죠. 자기 비서는 자기 고향 사람이나 자기 친척 쓸 수 있어요.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포스트에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시가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국정 철학이 우리나라의 국시나 우리나라의 헌법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황찬영 검사원장도 이제 근시로 인한 병역 면제 건이 또 나왔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은 아닌데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이 지금 또 논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왜 이렇게 병역 문제가 계속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많이 될까요? 과거에 병역의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비리가 많았다.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과거에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나 병무청이나 혹은 국세청이나 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무와 이 모든 법률을 집행하면서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처리를 못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 잘못한 사람을 다 가다 놓을 수는 없더라도 네. 적어도 공직자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장관급에 임명이 될 때에는 국회가 그래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검증을 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병역 면제가 됐는지. 예.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완전히 무슨 법을 어겼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기 전에는 무죄의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거죠. 신체 검사를 했다든지, 네. 치료를 받았다든지. 예. 그거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하면 되는 걸 왜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장관 후보자 내정자에 되기 전에는 자신의 정책하고 네. 좀 바뀌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문용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기초연금안 지지에 대해서 입장을 번복했다. 네.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지금 언론 저는 보도들이.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문제가 되지 왜냐하면 않는다. 이미 그분이 이제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네.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얼마든지 자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두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일단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미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싸울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이제 대통령의 정책을 자기가 휘어잡고서 열심히 그걸 집행을 할 의무가 있죠. 네. 그걸 갖다가 뭐 정책의 변신이다 이렇게는 보질 않습니다. 자신의 소신은 소신이라도 기본 국정의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가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 그러면 전부터 수락을 말든지. 아, 그렇군요. 네. 수락을 말든지. 일단 수락을 했으면은 네. 대통령의 정책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죠. 네. 인사청문회에 이제 오르다 보니까 세금을 뒤늦게 납부했다. 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도 문제가 됩니까? 물론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죠. 도의적으로요? 네.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무슨 청문회에서 탈락될 만한 그런 중요한 사료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네. 이제 그분이 장관 노릇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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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보다는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역대 정부들은 항상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뭐 병역 문제, 세금 문제 뭐 당연히 이제 나오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의 인사청문회 조 교수님 보실 때 어떤 점들이 더 좀 특이하다고 보세요? 문제가 된 것들이요. 특이하다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 박근혜 정부는 인재 풀이 너무 좁아요. 풀이 좁다. 네.
인재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인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성급한 내가 판단 아닌가요?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 국정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네.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윤리적으로 흠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네. 임명권자하고 임명을 받은 사람과의 호불호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사실은. 조 교수님, 지금 네. 정권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인재풀이 네. 적다. 이 부분은 너무 성급한 판단은 아닌가요? 지금까지 증거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히 좀 언급해 주세요. 지역 편중이라든지 또 네. 써든 사람 또 쓰고 과거에 정권에 있던 사람 가져가서 쓰고 이런 것들이 전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우리 박 대통령의 꿈하고는 거리가 먼 인사지요. 네. 쓴소리를 해주신데 그런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어떤 건지 간단히 좀 덧붙여 저는 주세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5천만을 전부 끌고 가고 안고 가야 될 네. 그런 국가의 원수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좀 통을 크게 잡고 많은 국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사람을 천거를 받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통 크게 새로운 인재를 발탁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중앙인사위원장이자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장인 조창현 석좌 교수였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 때 가스비 엄청 걱정해. 이까지까지 그 드라미를 잡아. 1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로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오늘 yes or no 질문은 대검찰청의 윤석열 여주진청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 동의하십니까? 입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들으시면서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